안녕하세요. 콘텐츠를 찾아 헤매는 콘텐츠 헌터들의 성지, 콘텐츠 있는 남자가 운영하는 콘인남 TV입니다. 네, 오늘은 제 옛날 HP 슬림라인 컴퓨터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S577KR인데 이 모델이 슬림라인이라서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래픽카드하고 CPU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할 건데, 마더보드를 찾아보니까 업그레이드 가능한 CPU가 코어 i7까지 가능합니다. 린필도 현재는 i5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 HP 옛날 구형 컴퓨터에서 새 컴퓨터 데스크탑 이 타워를 하나 샀습니다. 중고로 샀고요. 이곳에 이식을 할 겁니다. 이 그래픽카드, 결국은 이 그래픽카드 GTX 760 요거를 새로 장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i7 이 CPU를 다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이 파워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파워를 하나 찾았는데요. 옛날 컴퓨터, AMD 쓰던 옛날 컴퓨터에서 파워를 찾았는데 저것으로는 도저히 용량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사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CPU를 바꾸기 위해서 이 CPU 쿨러부터 제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이 기존 컴퓨터에 있던 SSD는 떼서 이쪽으로 옮겨서 달았습니다. 이거는 간단하니까 이거는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자, 이 메인 보드에서 이제 CPU를 바꾸기 위해서 이 CPU 쿨러, 저 위에 선풍기 같은 바람개비 요거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리킨 그곳에 그래픽카드, 이것이 떼어낸 그래픽카드입니다. 옛날 떼어낸 그래픽카드고, 새 그래픽카드 GTX 760을 아까 그곳에 이식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이 CPU 쿨러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이버로 네 군데를 풀어주면은 CPU 쿨러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요. 이 떨어진 거를 한쪽에 잘 보관해 두고, 그리고 CPU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CPU 쿨러를 드러내니까 옛날 CPU, i5 옛날 CPU가 저 안에 보이고, 이것이 이제 CPU 쿨러입니다. 저 i5 구형 CPU를 드러내겠습니다. 겉에 보면은 서멀 그리스라고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그 그리스가 발라져 있는데, 다 이제 오래됐으니까 거의 1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다 굳어서 딱딱해져 있습니다. 거의 가루로 떨어질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 CPU는 옆에 저 철사 부분 있죠. 저거를 오른쪽으로 잘 드러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것을 싹 제끼면 이렇게 CPU만 싹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CPU를 싹 뽑아내 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뽑아내면 이런 모습이죠. 뒷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칩이 연결될 수 있는 단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 CPU, 요것이 이제 서멀 그리스가 굳어 있는 모습이에요.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서멀 그리스라는 거는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그리스인데 오래되니까 굳어 있죠. 자, 이것이 i7 CPU입니다. 새로 구입한 i7 CPU를 장착을 해두겠습니다. 요거는 중고로 샀지만 누군가가 이제 깨끗이 닦아놨죠. 하신 분이. 그래서 그리스가 묻어있지 않아요. 저는 저곳에 이제 새로 서멀 그리스를 도포를 해줄 겁니다. 서멀 그리스를 발라주지 않으면 CPU가 컴퓨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이 뜨거워지는데, 그러면 컴퓨터의 성능 저하고 컴퓨터가 다운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서멀 그리스를 도포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파는데 쉽게 웬만한 곳에서는 팔지는 않아요. 저도 다이소도 가보고 했는데 웬만한 곳에서는 팔질 않고, 인터넷에서는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가격은 5,000원 왔다 갔다 하지만 또 택배비가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멀 그리스는 용산 나갈 기회가 있거나 또 인터넷으로 다른 거 살 기회가 있으면 사서 집에 하나 두시면 좋겠고, 자, 이렇게 이제 이곳의 CPU는 제가 이식을 했고요. 이제는 그래픽카드 GTX 760을 저곳에 꽂을 겁니다. 그래픽카드 꽂는 것이, 제가 이 컴퓨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이유가 그래픽카드가 아까 보았던 조그만 것 굉장히 낮은 성능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 요거죠. 예. 요것이 모델명은 알 수가 없는데 HP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요것이 그래도 중요한 게 옆에 보면은 HDMI 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았고요. 이 HP 컴퓨터는 자체 메인 보드에서 그래픽이 출력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출력이 되던 장치였어요. 그래서 메인 보드의 출력 장치, 출력 단자는 다 막아놨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i5급이었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슬림형 PC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픽 카드도 저렇게 납작하고 작고 모든 것들이 다 작아요. 그래서 제가 GTX 760 그래픽 카드를 꽂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라이저 카드라는 거를 써서 옆으로 이렇게 세워둘 생각도 했는데 그러려면 역시 또 파워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느니 이 타워, 이 데스크탑 컴퓨터 하우징 껍데기를 바꿔서 아예 데스크탑으로 만들자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우징을 구입을 했고 중고로 샀습니다. 이 중고나라에 10,000원에 파는 분이 있어서 멀리 나가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CPU를 꽂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다시 옛날 그래픽 카드를 꽂아봤습니다. CPU가 제대로 작동이 하는지 안 하는지 CPU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작동을 안 하면 뭐가 CPU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옛날 그래픽 카드를 꽂고 다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뜨질 않아요. 예. 뭔가 나오려고 하죠. 단자가 제대로 입력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뒷부분 모니터 단자가. 그래서 제가 한번 만져주니까 화면이 나오네요. 그래서 CPU 작동은 이상이 없구나. 그리고 윈도우 자동 복구 당연하죠. 이 CPU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윈도우가 다시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뜹니다. 예, 멀쩡하게 떠요. 네, 희소식이죠. 뭔가를 바꿨는데 이렇게 뜬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래픽 카드를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옛날 CPU만 바꾸고 다시 옛날 그래픽으로 동작을 시켰더니 화면이 멀쩡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CPU에는 성능은 아무 문제가 없구나 싶어서 안심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기다리던 파워가 도착을 했어요. NMX 620W짜리를 구입을 했고요. 단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워로 이제 이 각 부품들을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이 옛날 그래픽 카드는 빼어주고요. 이 그래픽 카드를 빼주고 나서 요 GTX 760 요 놈을 꽂아주고 있습니다. 이 슬롯에 맞게 꽂아주는 것이 관건인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쿨러가 2개나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만큼 열을 잘 발산을 해주기 때문에 CPU에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1TB 이 하드를 새로 장착을 합니다. 이쪽에 장착을 했죠. 예. 그래서 CPU, 그래픽 카드 꽂아주고요. 이 파워를 새로운 파워, 요 NMX 620W에서 파워를 꽂아줬고, 요거는 1394 카드라고 이 제 HP 컴퓨터에 1394 메인보드에 1394 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1394 케이블을 따로 빼서 앞에서 사용을 하게끔 빼줬습니다. 1394 카드는 옛날 비디오 카메라에서, 그러니까 테이프로 된 비디오 카메라에서 동영상을 추출할 때 쓰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 저는 이것이 이제 비디오로 꽂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비디오 옛날 테이프로 된 6mm 비디오 테이프에서 비디오 카메라에서 동영상을 하드 디스크로, 그러니까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USB 3.0 카드를 새로 사서 또 꽂았습니다. USB 3.0 카드. 요것도 PCI 단자에, 요것이 이제 USB 3.0인데 PCI 단자에 꽂아주면 USB 2.0밖에 없는 이 제 컴퓨터도 USB 3.0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PCI에 꽂는 USB 3.0 단자를, 그 슬롯을, 카드를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뒤쪽에 꽂고 뽑고 하기에 좀 불편해서 앞으로
USB 3.0 케이블을 앞으로 쭉 연결을, 그것도 다이소에서 하나 샀어요. 3,000원 주고. 예, 그래서 새로 앞으로 쭉 빼주었습니다. 자,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잘 돌아가는지. 네, 윈도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과정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인식이 안 돼서 몇 번을 새로 했다, 꽂았다 바꿨다 실험을 했고, 결국은 됐는데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안 되던 것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제 생각에는 이제 컴퓨터 환경 자체가 전혀 그래픽으로 되든 운영되던 환경이 아니다가 그래픽으로 해서 인식을 못하다가 여러 번 해주니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SB 3.0도 제대로 인식을 하는지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새로 윈도우가 잘 운영이 돌아가고 있는지 보고 있죠. 예, 잘 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장착된 모습인데요.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출력부가 이렇게 DVI 단자들이 있고 HDMI 단자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 타워, 이쪽 DVD 라이터 나오는 곳에 필요가 없어서 제가 이제 USB 3.0과 1394 카드 출력부를 뺐다 그랬고요. 이거는 하드를 1TB 하나 새로 장착을 했는데 그 SATA 케이블이 없어서 연결을 못했어요. 근데 SATA 케이블 아까 저거죠, 찾아서 이제 이 SATA 케이블을 꽂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SATA 케이블 입력 장치가 보이는데, 입력 단자가 저것이, 이 보드가 SATA가 4개를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2개는 이미 쓰고 있죠. 근데 2개가 남아 있어요. 근데 저 2개 남은 단자, 사진에서 잘 안 보이는데 좀 옆으로 돼 있는 그런 단자인데, 저 케이블로는 도저히 꽂아질 방법이 없습니다. 저거를 저쪽에 꽂아야 되는데 SATA 케이블 이것도 격자로 된 것도 꽂아봤고 저렇게 일자로 된 것도 꽂아봤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너무 좁고, 그 다음에 모양도 조금 다릅니다. SATA라고 써 있고, 이쪽에 요 주황색, 요거는 이제 저 보통 SATA 케이블 꽂는 곳인데, 저 앞에 파란 것, 그 다음에 요 하얀 거, 2개가 저것이 SATA 단자인데 저것을 꽂을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앞에 콘덴서들이 있어서 그 간격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그냥 그대로 장착을 하고, 하드는 나중에 따로 뭔 방법을 찾기로 하고, 그리고서 이제 컴퓨터를 위치시키고 켜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작동이 되고요. 이렇게 작동이 되기까지는 참 힘든 과정이었어요. 인식이 안 되는 부분 찾아도 보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저만큼 찾아서 결국 이제 CPU 바꾸는 거,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꽂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USB 3.0 단자를 제가 새로 했는데 그거는 실패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원인을 못 찾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이 OBS를 사용하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낮은 CPU 성능, 그다음에 그래픽이 없어서 부하가 많이 걸려서 CPU가 거의 100%까지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집에서 노는 그래픽 카드를 하나 바꿔보자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렇게 일이 커진 거죠. 그래픽 가지고는 안 되겠다, CPU도 바꾸자 해서 바꿨더니, 이제 케이스가 슬림이다 보니까 라이저 카드로 하려면 어차피 파워를 또 사야 되는데, 그러느니 파워 케이스 값이 10,000원 중고로 살 수가 있으니 사자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CPU를 돌려봅니다. OBS를 하고 녹화를 해서 CPU를 돌려봤더니 수치가 그렇죠, 100% 안 뜨고 70몇 %까지 뜨고, 제가 굉장히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런 값이 나온 거죠. i7급 CPU에서 그 다음에 집에서 놀고 있는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OBS 생방송 녹화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CPU 성능이 여유가 좀 있죠. 100%가 되면은 완전히 못 쓰겠다. CPU가 최대한 돌고 있는 건데 지금 녹화를 하는데도 성능의 여유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루고자 했던 소기의 목표는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마마무 뮤직비디오들인데요. 저것이 굉장히 고화질이기 때문에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목표로 하는 바를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은 제가 옛날 i5 CPU와 자체 그래픽카드를 활용한 OBS 컴퓨터로 녹화를 한 건데 거의 스틸 사진 편집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영상이 끊깁니다. 그만큼 이제 CPU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꾸기로 했던 겁니다. OBS 화면이죠. 이제는 i7에서 OBS 녹화된 영상을 보도록 할 건데요. 구별이 확실히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새로운 i7과 새로운 그래픽 카드로 녹화한 OBS 화면을 플레이 해보고 있는데요. 프레임 드롭이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그래도 좀 약간 끊기는 듯한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i7급에서 저 정도면은 뭐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족합니다. 현재 이제 저 정도로 OBS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 정도로 이제 소기의 목적을 이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드를 1TB를 새로운 SATA 케이블로 연결을 하려다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시 PCI 단자에 꽂아서 SATA를 연결해주는 확장 장치, 확장 카드예요. SATA가 4개가 꽂히게 되죠. 이렇게 단자는 4개입니다. 제걸 구해서 이제 리버 네트워크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구나 해서 저 단자를 꽂고 PCI 슬롯에다가 꽂습니다. PCI 슬롯에 꽂고 이제는 드라이버를 구해줘야 되겠죠. 저렇게 SATA를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도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저것이 저런 단자를 혹시라도 사용하시게 되면 SATA 저 단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지만 저 SATA를 이용할 수 있는 진짜로 이용할 수 있는 단자는 2개더라고요. 2개. 그래서 그거를 핀을 바꿔 꽂아줘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2개씩. 2개만. 4개를 다 사용은 못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렇게 꽂고 했는데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핀을 바꿔 꽂아주면 이용이 되는, 그러니까 온이 되는 단자가 온이 되는 그런 단자가 있어요. 그 단자를 맞춰서 저 SATA 케이블을 꽂아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저도 해보고 안 돼가지고 이것이 고민을 무지 했고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라도 저런 것을 어디서 구하게 되면은 저도 이제 저거를 당근마켓에서 어느 분이 무료로 나눠준다 그래서 때마침 그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얼른 가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좋다구나 해서 이렇게 꽂아서 했는데 안 돼서 또 낙심천만 했죠. 하지만 찾아봤더니 2개만 된다. 그래서 그 핀을 바꿔서 옛날에 왜 ID 하드 달다 보면 메인과 슬레이브 이런 거 있잖아요. 핀을 바꿔줌으로써 그것처럼 여기도 단자를 2개만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장치 관리자에 보면은 하드가 있어요. 인식이 돼서 있는데 이 드라이브로는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드라이브로는 이 장치 관리자에는 하드가 있는데 드라이브로는 없다. 그래서 정말 이것도 또 찾아봐야죠. 그래서 막 고민을 했더니 이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디스크 할당이라는 건데 새 하드 디스크를 달 경우에 디스크에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1TB짜리 달아놓고 새 거니까 그게 이름이 없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저 새 볼륨 보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1TB가 있지만 할당이 안 돼서 안 되고 있던 거를 제가 이제 이 지식인 온갖 곳을 검색을 해서
윈도우 10에는 다 자체적으로 저렇게 윈도우 네이밍을 하드 네이밍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네이밍을 붙여 이름을 지어 주었더니 잘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